요 골반 근육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크게 요근과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으로 나눠서 둥근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요근입니다. 자, 우리 장요근의 이 장자는 장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장골에서 시작하는 이 근육이고요. 이 요근은 요추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골과 요추, 허리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요근 하면 근육이 3개의 근육을 의미해요. 그래서 먼저 장골근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골근은 장골와에서 시작하죠. 여기가 시작 부위입니다. 근육에 쭉 부착이 돼서 이제 모여서 대퇴골에 와서 붙습니다. 정지되는 부위는 대요근하고 같은데요. 대퇴골 소전자 부위여서 여기가 이제 정지점입니다. 그래서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대요근은 허리에 있는 근육인데 이제 크니까 대자를 붙였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쪽에 있는 근육은 대요근만 딱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소요근까지 같이 이 밑에는 대요근, 소요근입니다. 그래서 대요근은 흉추 12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흉추 12번, 요추 1번이겠죠? 요추 2번, 요추 3번, 요추 4번, 요추 5번. 이렇게 허리를 딱 잡아주고 있는 외측에서 네, 요추만 딱 잡아주면 또 이제 불안정하니까 흉추까지 잡고 있어요. 흉추 12번부터 요추까지 쭉 부착이 돼서 여기가 이제 시작 부위죠. 이 부위가 시작 부위입니다. 기시 부위고 정지 부위는 바로 이 대퇴골, 바로 소전자 부위입니다. 그래서 부착 부위가 장골근과 이 대요근의 부착 부위가 같아요. 그래서 어디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허리 근육이 움직일까요? 이 대퇴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근육이 변하겠죠. 우리가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시키게 되면 이 근육은 짧아지게 되겠고, 고관절을 이렇게 쭉 신전시키게 되면 길어지게 되겠죠. 이 고관절이 이렇게 밖으로 외회전이 되면 이 굴곡이 돼요. 고관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은 짧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회전이 되게 되면 신전이 됩니다. 길어지게 되죠. 장요근이. 그래서 외회전 됐을 때와 내회전 됐을 때 이 근육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요근입니다. 소요근은 12흉추와 1요추에 부착되어 있어요. 12흉추와 1요추니까 여기죠. 여기가 이제 기시 부위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근육입니다. 그래서 부착 부위가 이 바로 서해 인대 부위에 부착이 돼요. 여기가 서해 인대인데 보이시는 곳이 여기 와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근의 운동성은 뭐에 따라서 대퇴골의 운동성이 아니라 서해 인대가 잘 벌어져야 밖으로 열려야 이 소요근의 이제 정상적이 되겠죠. 소요근의 문제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다 이 서해 인대가 열리지 않는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걸까요? 잘 걷지 않는다거나 걸을 때 이 장요근 운동이 되는 건데요. 걷긴 걷는데 이렇게 통통통통 통굽 신고 이렇게 통통통통 걸으면 뭐가 안 열릴까요? 서해인대가 스트레칭이 되지 않거든요. 서해인대가 쫙쫙 스트레칭이 돼야 이 소요근이 같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굽 신발 잘 요즘에 신지 않으시는데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미용실에 계신 언니들 보면 이렇게 높은 거 통굽들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다 어디에 문제가 오세요? 다 이 장요근에 이 허리에 문제가 오게 돼요. 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요근을 타고 여기 이제 신장이 매달려서 이 장요근에 신장이 매달려서 오르락 내리락 신장이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요근에 문제가 오면 단지 허리에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내장기에 문제가 오게 돼요. 바로 신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요근은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자, 그럼 장요근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요근은 이제 지금 허리와 그리고 또 서해부와 그리고 또 대퇴골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허리를 지탱해주는 허리의 지주 근육이에요. 허리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근육이다. 허리 지탱 근육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 지주 근육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 지주. 허리의 지주 근육만 되는 게 아니라 허리는 이제 이 머리와 관계가 있거든요. 정신적 지주 근육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천골이 있고요. 꼬리뼈가 있죠. 그럼 천골에는 뭐가 부착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장골이 부착되어 있어서 천장관절을 이루죠. 지금 이제 골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쭉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요. 요추부터 흉추부터 쭉 경추까지 따라 올라가면 예, 후두골이 나오겠죠. 예, 후두골이 나오고 위에 저편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예, 측도골이 붙잖아요. 예, 뭐랑 비슷해요 지금 모양이. 청골과 후두골 그리고 장골과 측도골의 모양이 이제 비슷한데 비슷한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움직임도 같은 이제 움직임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청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예, 후두골에 이제 제한이 오게 되고요. 장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측도골에 제한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허리를 지탱해 주는 근육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척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뇌 척수막도 같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머리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허리를 지탱해 주는 근육인 이 장요근의 문제는 나중에 이 정신적인 부분까지 관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측도골의 그 문제는 반드시 장골의 문제와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천장관절의 운동성과 후두골과 이 측도골의 문제성이 이 운동성이 같이 이렇게 움직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골반 틀어지면 예, 측도골도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측도골의 문제가 단순히 이 측도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골반의 운동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도 사각근 공부하실 때, 목 근육 중에서 사각근 공부하실 때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예, 이 사각근을 싸고 있는 막과 이 장요근을 싸고 있는 막이 하나의 막이라고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요근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목에까지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청골의 문제가 예, 목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후두골까지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요근을 싸고 있는 막이 목 바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걸어 주셔야만 이 목에 있는 목 바닥까지 붙어 있는 막이 예, 사각근 막이 스트레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예, 호흡근이 사각근도 같이 예, 사각근을 싸고 있는 막과 같으니까 예, 같이 운동성을 갖는다. 참 이래저래 예, 중요한 근육이죠. 장요근은 예, 내장기에서 신장의 운동성을 지배하고 있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장요근 통증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장요근은 이제 허리 그대로 아픕니다. 유추를 따라서 수직으로 아까 장요근, 대요근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려오면서 예, 천장관절에 통증이 뜨면서 천장관절 통증이 뜨고 그리고 엉덩이 쪽이 이제 아프죠.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앞판에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착 부위죠. 부착 부위. 예, 대퇴골 이제 대전자 부위인데 서해부 쪽으로 이제 통증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 앞 허벅지 쪽 예, 대퇴부 전부가 이렇게 통증이 이제 뜨면서 통증 포인트가 이제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서해부 쪽과 예, 부착 시작 부위와 항상 기시 부위와 정지 부위에 이제 통증이 거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마사지 하실 때는 이 부위에서 예, 장요근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시게 되면 고관절을 구부리시게 되면 이 장요근이 잘 만져지시거든요. 장요근 힘줄 여기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부 근육 정리하실 때 예, 복직근 하면서 제가 장요근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장요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복직근은 예, 장요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돼요. 자, 복직근은 골반에 붙어 있고요. 특히 치골에 붙어 있죠. 예, 치골에 부착이 되고 예, 장요근은 대퇴골에 부착이 되죠. 그래서 이 골반의 각도에 따라서 복직근의 길이와 장요근의 길이가 지금 많은 연계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이 먼저 후방경사가 됐다. 이 얘기는 이 골반이 뒤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 얘기예요. 골반이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이 뒤로 넘어가면 꼬리뼈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밑으로 이렇게 가겠죠. 아래쪽으로
치골은 어떻게 될까요? 치골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되시죠? 전체적으로 골반이 이렇게 돌았으니까 뒤로 후방경사가 됐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요거 이제 고관절이거든요. 대퇴골두가 골반이 뒤로 넘어갔는데 얘도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얘는 대퇴골두는 이렇게 앞으로 돕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고관절을 내회전됐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내회전을 시킵니다. 고관절을.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 내회전하게 되면 다리는 신전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살짝 설명드렸지만 우리 장요근이 대퇴골에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이 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장요근은 늘어납니다.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치골이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복직근은 당연히 짧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제 다리 갖고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복직근이 길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 케이스인데 복직근이 짧아진 분들은 뱃살 잘 안 쪄요. 이렇게 딱 붙어요. 근데 이제 골반이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꼬리뼈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엉덩이가 많이 좀 처지는 그런 요거 갖고도 많이 제가 좀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저 유난히 엉덩이가 이렇게 많이 처지신 분들 보면은 얘가 이제 골반이 뒤로 넘어간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배가 늘어지신 형들 있죠. 그런 분들 목욕탕 가서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배가 이렇게 축 처지신 할머니나 아줌마들 보면 엉덩이가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전방경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런 케이스가 이제 제일 이제 흔한 케이스인데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골반이 복직근이 짧아졌어요. 복직근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골반이 뒤로 넘어갔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고관절이 같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회전이 돼야 되는데 얘가 고관절이 그냥 난 내회전 안 할래 하면서 같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됐는데 고관절도 똑같이 외회전을 하는 거죠. 고관절도 외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외회전은 항상 굴곡의 운동을 같이 갖게 되거든요. 외회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직근도 짧아졌는데 얘가 외회전하고 굴곡을 해버리니까 고관절 굴곡하면 장요근은 짧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형태가 일어나게 되면 장요근도 짧아지게 돼요. 같이 이렇게 짧아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얘도 넘어가고 얘도 넘어갔어요. 그럼 짧아짐 뒤로 넘어가겠네요.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허리에서 지금 중심을 못 잡는 케이스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되면 무릎이 나서요. 다리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무릎에서 각도를 잡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오다리 형태가 되는 거죠. 다리가 이 오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다리는 정상적인 보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골반이 뒤로 갔을 때 똑같이 대퇴골두가 앞으로 와서 내회전이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오다리가 될 일이 없는데 얘가 뒤로 넘어가는데 같이 뒤로 넘어가. 그럼 이거 넘어질 수 없으니까 다리에서 돌려요, 다리를. 그래서 오다리 형태는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직근도 짧아지고 이 장요근도 짧아진 상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X다리 나오겠죠. X다리, O다리 나왔으니까. 자, 먼저 X다리, O다리 되기 전에 자, 골반이 먼저 전방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방 경사를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넘어져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대퇴골두는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이렇게 외회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지탱을 할 수가 있죠. 허리를.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배의 복직근이 치골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직근이 길어지게 되겠죠. 길어지게 되고 장요근은 대퇴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퇴골이 굴곡을 하게 되면 이 장요근은 짧아지게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짧아지게 돼요. 이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내가 지금 골반이 앞으로 넘어갔는데 나도 같이 앞으로 대퇴골두도 앞으로 내회전 해버린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앞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쏟아지겠죠. 여기서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다리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리가 무릎에서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X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X다리는 복직근이 길어졌는데 장요근도 길어진 거예요. 장요근도 길어진 형태가 바로 X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앞으로 골반이 넘어가는데 대퇴골두도 같이 내회전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소요근과 치골근의 관계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보이시는 거는 대요근이고 정리 한번 해보죠. 장골근입니다. 대요근과 장골근은 대퇴골 소전자부에서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이 소요근은 대퇴골에 붙질 않고 이 서해 인대 와서 붙어요. 서해 인대 와서 이렇게 가느다랗게 딱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의 운동에 따라서 서해 인대가 잘 벌어짐에 따라서 운동을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그 서해 인대와 연계되는 근육이 이 치골근입니다. 이게 이제 치골근인데요. 치골근이 대퇴골에서 이렇게 붙죠. 그래서 대퇴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치골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소요근은 치골근과 같이 이렇게 서해 인대에 이렇게 붙여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게 허리 근육이지만 이 치골근과 연계가 되는 근육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